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스토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앱들은 결국에는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인증을 받아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스토어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토어에다가 팔기 위한 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라이얼 버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토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개발자분들하고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 스토어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굉장히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 이상이 되는 그 각 언어별로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고 그 시장에다가 뭐 무료 버전, 유료 버전, 뭐 타임 트라이얼 버전 아니면은 뭐 그 인앱 퍼체이스, 심지어는 그 제3자 결제나 광고 모듈들을 적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플렉서블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 같은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딥링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증을 하는 절차들도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그 어떤 이슈들로 리젝이 됐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 쉐어 같은 경우에도 그 보통 스토어가 7대3으로 수익 쉐어를 많이 하는데요. 윈도우즈 8은 8대2로 수익 쉐어를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어와 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어떻게 찾는지 데모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스토어라는 앱이 설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윈도우즈 PC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토어를 누르게 되면은 스토어에 접근을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스토어에 있는 스팟라이트부터 해서 다양한 앱들이 노출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팟라이트는 그 가장 추천하고 있는 인기 앱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인스톨을 해서 설치를 해서 앱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새로 출시된 앱들이라든지 인기 있는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앱이 설치가 됐죠?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죠. 컷드로프를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컷드로프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찾아서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쉽게 실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스토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들한테 이 앱들을 팔 수 있다는 건데요. 전 세계 100여 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200개 이상의 마켓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한국인 거죠. 그만큼 한국 시장도 뭐 적은 시장은 아니지만 전 세계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앱을 팔았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규모도 규모지만 수익 쉐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 정도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등록한 앱들은 수익 쉐어를 7대3으로 해요. 그래서 그 개발사가 7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앱이 25,000불 이상의 수익을 내면, 우리나라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80%의 수익을 개발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의 차이가 나는데 수익률이 10%가 차이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1억이면 뭐 1,000만 원이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앱의 그 가격 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은 최소가가 1.49불, 우리나라 돈은 1,600원부터 팔 수가 있고, 최고가는 999.99불, 한국 돈으로는 111만원짜리 앱을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런 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앱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이 그 처음에 앱을 사는 거죠. 바로 원타임으로 사는 구매 방식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플랫폼 특이한 점이 체험 버전을 제공을 해서 체험을 하다가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스토어 같은 경우 무료 버전, 유료 버전 두 개를 등록해서 이거 쓰다가 이거 사도록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트라이얼 버전을 이용해서 그걸 더 단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뭐 그걸 연장을 해서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은 앱 내에서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쇼핑몰 회사에 있다 그러면 쇼핑몰은 자체 결제 모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결제 모듈을 쓴다던가 아니면 뉴스를 뭐 미디어 컴퍼니다 그러면 기존에 회원 가입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기존에 회원 가입을 해놓은 그런 서브스크립션 기반들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허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SDK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광고를 적용을 하고 뭐 7대3으로 수익을 세열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자체 광고 모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국내 다른 광고 사업자의 광고 모델을 쓰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얼 버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이얼 버전을 그러니까 체험판을 제공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체험판을 사용했을 때 70배 이상 다운로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체험을 해보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게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있으니까 이걸 앱을 사놓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앱을 아예 체험하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점이 트라이얼의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 그러니까 실제 트라이얼에서 유료 버전으로 컨버전 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70배 이상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데 그 중에 10%만 그 결제가 된다고 해도 벌써 7배 정도의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실제로는 수익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윈도우즈 폰의 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한 자료이고요. 윈도우즈 8에서는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많이 쓸 수 있는 게 타임 리미티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타임 리미티드 버전을 제공 가능하고 아니면은 피처 그 기능들을 제한하는 거죠. 기능이나 컨텐츠를 유료로 결제를 한 사람만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제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임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의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제공할 수 있고 피처 디퍼런시에이티드는 그 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트라이얼이 아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베이스드 트라이얼, 방금 보셨던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에 등록할 때 가격 정책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8불에 파는데 프리 트라이얼 기간, 그러니까 7일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럼 7일을 설정을 하고 이걸 등록을 하면은 7일 동안은 무료로 트라이얼하고 7일 이후에는 지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설정만 해주면 바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처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버전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특정 기능을 켜고 끄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이얼 컨버전에 대한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은 현재 앱, 그러니까 이 앱에 대한 그 페이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스토어에 커런트 앱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커런트 앱에 라이센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밑에 is trial이라는 그 속성에 보면은 이게 트라이얼 버전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true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인 경우에 지금 커런트 앱, 이 스토어의 커런트 앱에서 request app purchase async를 해서 앱을 구매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이 구매가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풀 펑셔널리티 가능하게 모든 기능이 열리게 이렇게 이 부분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직접.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샵 쪽도 커런트 앱에서 지금 생략이 됐는데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스토어의 커런트 앱, 라이센스 인포메이션에 라이센스가 바뀌는 경우에 대한 핸들러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트라이얼인 경우에는 앱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만약에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특정 피처를 이 핸들러를 통해 가지고 열리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발 시에는 이 커런트 앱이라는 게 실제 그 앱의 구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개발 시에는 이거를 커런트 앱을 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커런트 앱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 커런트 앱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토어의 트라이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앱의 트라이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DK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스토어 샘플이고요. 인앱 퍼체이스하고 트라이얼 매니지먼트에 대한 샘플입니다. 타입 피리어드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앱이 66일 동안 쓸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트라이얼 모드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바이 앱을 누르게 되면은 시뮬레이터를 열어서 앱 구매에 대한 기능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서 컨티뉴 누르면 앱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트라이얼 모드나 뭐 퍼체이스 모드에 대한 체크를 하면 이게 메시지가 달라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을 구매하는 거 시뮬레이트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인앱 퍼체이스가 있는데요. 인앱 퍼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트라이얼 프로덕트 1, 인앱 퍼체이스 같은 경우에 앱 안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프로덕트 1,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 프로덕트 1 같은 경우 현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근데 바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앱을 이 프로덕트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프로덕트 2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덕트 2는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바이 프로덕트 2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스토어 시뮬레이터가 열리면서 코드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앱을 프로덕트를 구매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프로덕트 2를 눌러도 이게 프로덕트가 이제 구매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익스파이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까지 앱을 쓸 수 있는지, 프로덕트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프로덕트의 그 익스파이레이션, 그러니까 즉 그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그게 66일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예, 그 인앱 퍼체이스 기능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 아까 만들었던 그 커런트 앱의 앱 라이센싱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커런트 앱의 라이센스 인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밑에 이게 트라이얼인 경우에, 트라이얼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커런트 앱의 로드 리스팅 인포메이션에서 이 앱에 대한 그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 밑에 리스팅 밑에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앱이 판매하고 있는 프로덕트 리스트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프로덕트 1을 찾아서 프로덕트 1이 지금 구매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는데 여기 지금 트라이얼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트라이얼 버전이 아니고 이미 앱을 구매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로덕트 1이 구매 상태가 아니면, 그 다음에 리퀘스트 프로덕트 퍼체이스 어싱크에서 프로덕트 1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리퀘스트 앱 퍼체이스, 이거는 이제 앱을 사는 거고요. 리퀘스트 프로덕트 퍼체이스, 이 앱 부분이 프로덕트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프로덕트 이름이 가고, 그래서 프로덕트 구매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랑 C#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고요. 리퀘스트 프로덕트 퍼체이스 어싱크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앱 구매를 직접 스토어에 올려서 테스트 해볼 수 없으니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 앱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런트 앱 시뮬레이터의 리로드 시뮬레이터 어싱크 파일을 이용해서 이 구매 정보에 대한 그 데이터를 XML로 한번 불러와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토어에다가 앱을 등록할 때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가격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격 정보를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커런트 앱에서 구매를 얼마에 할 수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스토어에 올리기 전에는 이런 정보가 없죠. 그래서 그 정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XML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형식이 있는데요. 앱 아이디가 들어가고, 앱 링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켓, 뭐 레이지 레이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앱에서 팔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프로덕트 1이 있는데 이 프로덕트 1은 1.99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에 이 부분이 리스팅 인포메이션입니다. 아까 그 프로덕트 인앱 퍼체이스 할 때 리스팅 인포메이션에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이걸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이 앱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 인포메이션인데요. 이 앱이 현재 유료 버전인지, 뭐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트라이얼 버전인지 뭐 이런 체크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해가지고 프로덕트 아이디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 시뮬레이터를 어싱크해서 불러오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시뮬레이터를 불러와서 그때부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트라이얼 모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인앱 퍼체이스 부분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료 버전, 무료 버전, 트라이얼 버전, 그리고 인앱 퍼체이스 이렇게까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광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구성할 수 있지만, 크게 마이크로소프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드 파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을 하고요. 이 광고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쓰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앱에서 수익 쉐어를, 그러니까 광고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광고 플랫폼이나 SDK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쉽게 사용해가지고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윈도우즈 8 앱에다가 광고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SDK 일단 다운받고, 그 다음에 라이브 애드에 대한 액티베이트를 펍 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앱 아이디랑 유니크 아이디를 이용해서 앱을 만든 다음에 이 앱 아이디를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퍼블리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투명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윈도우즈 앱은 기술적인 이슈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토어에 등록 전에 기술적인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윈도우즈 앱 서티피케이션 킷이라는 기술 테스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툴은 어디에 있냐면 윈도우즈 앱 서틱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앱이 실행이 되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테스트 개발 중인 앱의 그 항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선택을 해가지고 테스트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툴을 이용을 해서 꼭 테스트를 하신 후에 만약 그 결과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과, 패스드라고 나왔을 경우에만 스토어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등록 프로세스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준비, 보안 검사, 기술 검토, 컨텐츠 검토, 퍼블리싱 이렇게 되고요. 이 단계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걸리는 시간도 예상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1시간, 보안 검사는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컨텐츠 검수, 컨텐츠 내용을 보면서 연령 등급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빠진 개인정보 정책이 빠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이 컨텐츠 준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리고요. 전체적인 인증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판매하는 경우에 인앱 퍼체이스 같은 경우에 어떤 프로덕트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투명한 프로세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스토어에 인증 요구사항 문서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항목에 이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스토어 팀에서 알려주고, 그 이슈를 가지고 스크린샷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응을 해서 스토어에 다시 재서밋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토어 서티피케이션 요구사항, 그러니까 즉 인증 요구사항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요구사항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 2-1 이런 식으로 쭉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싶으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4.1에 보면은 개인정보 관련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윈도우즈의 설정 탑 메뉴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앱 설명 페이지에서 두 군데서 이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앱은 인터넷 안 쓰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새로운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템플릿 앱 같은 경우에도 매니페스트 파일에 들어가 보면
캐파시티에 인터넷 사용이 설정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안 쓰시더라도 기본 템플릿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토어에 검증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없으면 리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링크를 그 앱 설정참하고 그 등록할 때 스토어 페이지에서 필수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거기에다 꼭 URL을 제공하시고 만약에 그게 귀찮다 그러면 인터넷 옵션을 끄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에 리젝이 됐을 때는 어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토어 팀에서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어떤 기회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여기 열려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나 iOS, 맥 지금까지 출시된 지난 2년 동안 출시된 그 전체 OS의 숫자를 합쳐도 윈도우즈 7보다 적은 숫자인데요. 그만큼 윈도우즈 8이 윈도우즈 7 사용자들한테 계속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많은 사용자들한테 윈도우즈 8이 그 판매가 되고 윈도우즈 8 디바이스를 다 쓴다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한테 윈도우즈 8 앱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유사일의 가장 큰 개발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큰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앱들을 스토어에 올리고 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에게 여러분의 앱을 선보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준비된 강좌들을 되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토어 관련된 구매에 대한 그 실습 세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앱을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리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